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존입니다. 3초 안에 한국말에서 영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운 문장을 주어 동사부터 계속 찾아서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봤을 때 잘 외워지지 않는다. 기억이 잘 안 나고 헷갈린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 10문장을 가지고 왔고요. 3초 안에 바꿀 수 있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분명히 해두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Let's be clear. Let's be clear. 네, 짧은 문장이니까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가장 먼저 let's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는 let's. 가요라고 하면 let's go. 뭐뭐 해요라고 할 때 이 let'를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be clear. clear 하면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 아주 깨끗한 사실, 확실한 사실을 얘기할 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 clear, 확실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분명히 해두죠. Let's be clear. Let's be clear. 애매할 때는 이 표현 사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네, 뭔가 자책하고 있는데 위로해 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은 아니다. 실수 정도, 가벼운 거 얘기할 땐 mistake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잘못,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fault. fault.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문장을 얘기할 때는 영어로 강세를 주시면 좋은데요. 문장 내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It's not your fault. 4개가 있는데요. 어디다가 주면 될까요? 그렇죠. Not, 아니다와 fault, 잘못.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곳에 주시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죠.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해주신 다음 부드럽게 연결하면 It's not your fault.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확실하게 들은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사람한테 What do you mean?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Do you, 너,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면 그것은 that. 그래서 do가 does로 바뀌어야겠죠? What does that mean? 여기서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고요. mean, 이거는 동사로서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게 됩니다. 딱 들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야, 그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at mean?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말이지?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들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약간 믿겨지지 않을 때, 야, 이거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을 때, Really? What does that mean?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감정이입을 팍팍해서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라고 하고 있죠. 숨을 얕게 하하하 이렇게 하면 더 긴장감만 쌓이고 불안감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럴 때 제가 받은 조언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보내라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어로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take a deep breath. take a breath. 이거는 이 숨을 들이마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deep, 깊은을 붙여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take a deep breath. 가장 앞에 주어, 주어가 어디 갔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에 강하게 강세를 주면서 뭐뭐 해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습관적으로 동사부터 얘기할 땐 take 강하게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take a deep breath 이게 아니라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멜로디 타주시면 되고 take a가 한번 쭉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take a, take a 이렇게 소리 납니다. 나중에 듣다 보면 어는 안 들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연음으로 이어서 연습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보는 눈도 길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실 때 꼭 한 단어가 아니라 연결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요? Take a deep breath. 제가 긴장돼요. I'm nervous. I'm worried.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다고요? Take a deep breath. 그렇죠. 5번째는요. 운동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요즘 따라 몸이 꽤 좋아진 거예요. 살도 빠지고요. 요즘 운동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work out? Do you work out? 보통 헬스장 등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workout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work, 이거는 일하다인데요. 뒤에 out을 붙여서 workout,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 이것도 외워주세요.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do you, 현재 시제로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will you, can you 이런 게 아니라 그냥 do you, 현재 시제로 물어보면 늘상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Do you work out? Do you work out?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평상시에 늘 하는 것도 빈도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4번 하는 사람 있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 있고 일주일에 1번 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뒤에 그 표현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시간 표현은 맨 뒤에 등장하는데요. 만약 매일 운동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Do you work out every day? 일주일에 한 번은 once, 한 번은 한 번인데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시나요도 만들어 볼까요? Do you work out once a week? 네,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계속해서 등장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 번 들으면 까먹는데 2번, 3번 듣다 보면 친숙해져서 더 잘 이해됩니다. 나중에 문장 만나시면 오늘 했던 거 살짝 떠올려만 주셔도 괜찮아요. 6번째는요. 그건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이건 영어로 You don't have to do that. 이번에는 You don't have to 패턴이 등장했는데요. You don't, 너는 안 하는데 have to, 반드시 안 해도 된다. 꼭 안 해도 돼. 그럴 필요 없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have to가 아주 강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 have to. have to. 그런데 앞에 don't 이걸 붙이면 꼭 안 해도 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You don't have to.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You don't have to.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반드시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면 You have t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걸 하다 do that. 이걸 붙여서 얘기하면 You don't have to do that.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You don't have to do that. 한 번 더 해볼게요. You don't have to do that. 그렇죠? 7번째는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stayed up all night. 주어 동사를 일단 꺼내볼게요. 주어 동사는 여기서 한국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어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죠. 하지만 영어는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내 이야기라니까 I가 나왔고요. 그리고 stayed up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tay up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stayed up,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이전에 했던 일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I stayed up.
나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었어.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게 all night, 밤새도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밤새 안 자고 깨어 있었다.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뭐 논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한다고 밤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그렇죠. 여덟 번째는요. 점심에 뭐 먹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할 때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네, 제가 조금 더 강조했는데요.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해한다. 이렇게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이 가장 앞에 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를 먹었어요. 과거 did you, 예전에 뭐뭐 했는지 물어볼 땐 did you고요. 먹거나 마시다는 eat이나 drink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have 동사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have? 무엇을 먹었나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점심으로 for lunch. 여기 lunch 대신 dinner 혹은 breakfast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점심에 뭐 먹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그렇죠? 아홉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식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How often. 빈도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do you eat out? 너는 외식을 하니?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약간 유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eat이 먹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eat.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out. 바깥으로 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먹는 거. 이게 바로 외식이죠. eat out. 아는 단어, 쉬운 단어 두 개를 조합하면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아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당신은 외식을 하나요? Do you eat out?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Do you enjoy spicy food? enjoy라는 동사는 보통 즐기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즐길 때, 매운 음식 같은 음식을 즐겨 먹을 때도 사용하고요.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때도 enjoy your time, enjoy the movie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enjoy를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Do you enjoy? 네, 즐기시나요? 즐겨 먹나요?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죠? Spicy food. 매운 음식이 됩니다. Spicy는 여기 중간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된소리처럼 발음되기도 해요. Spicy가 아니라 Spicy. 바처럼 발음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매운 음식 즐겨 먹나요? Do you enjoy spicy food? Do you enjoy spicy food?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퀴즈는요. 너의 잘못은 아니야입니다. 배웠던 표현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꼭 얘기해 보세요.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한번 적어보고 댓글에 써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니멀 영어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요즘 어른들의 다시 시작하는 영어학교 24개 패턴으로 영어에 자신감과 재미를 붙이는 책이고요. 한글 발음이 있어서 영어가 어려웠던 분들이 이 한글 발음을 읽으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꼭 한번 구매해 보세요.